자, 97회 세무회계 1급 세법 일부를 한번 보시죠. 자, 문제 1번이에요. 세무조정, 소득처분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송금 불산입하는 게 거기 있네요. 법인세 비용이다. 자, 법인세 비용은 이제 보자마자 송금 불산입하는. 자, 그래서 그 1,500으로 되어 있네요. 1,500.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본사 건물의 재산세 납부액은 송금 인정이 되고요. 토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는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는 송금 불산입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송금 불산입, 우리 토지 재산세는 취득세죠. 토지 취득세. 자, 그래서 5만 원. 요건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유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차량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액인데 위반한 거죠.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요 과태료. 자, 이것은 송금 불산입인데 우리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네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제 8만 원이 되겠더라. 자, 요것은 이제 만약에 업무 무관이면 상여로 때리지만 업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폐수 배출 부담금. 자, 폐수 배출 부담금은 이거는 위반한 거죠. 그래서 이 폐수 배출 이 부담금을 내는 위반에 따른 거예요. 이게 이미 폐수 배출해가지고 거기에 이 두들겨 맞은 거라 이렇게 이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리하죠. 폐수 배출 부담금.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건 관련 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인데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금은 거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지급액의 3분의 1을,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3분의 1을 송금분산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300만 원의 3분의 2면 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자, 200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에 보시면은 이제 접대비가 있네요. 3번에. 자, 거래처 대표의 장남 결혼식 축의금인데 50만 원인데 청첩장은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아요. 20만 원 넘어갈 때 적격증빙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첩장은 적격증빙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적격증빙 미수치에 대한 송금 불산입. 자, 50만 원. 적격증빙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적격증빙을 안 받았지 관련 증빙은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증빙 미수치가 아니에요. 아예 증빙이 없으면은 그거는 상해로 때리는데 적격증빙을 안 받은 거죠. 근데 관련 지출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이제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액이다. 한도액은 계상액이 작으니까 한도 초과는 없죠. 자, 이제 네 번째. 제20기 납부한 업무 관련 자산에 대한 재산세 400만 원과 전세에 대한 환급가산금 30만 원으로 환급받고. 자, 재산세는 송금 인정 받은 거니까 우리가 환급받을 때도 그거는 입금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정기로 수정이익이라고 해서 잉여금을 증가시켜놨네? 이것을 단기손익으로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입금 산입을 시키지. 전기오류 수정이익이다. 라고 해서 그 총 금액이 43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잉여금에서 그 가산돼 있으니까 이건 자본 항목이니까 이제 기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입금 산입 시켜놓고 이게 입금이냐? 재산세는 입금이죠. 예전에 송금 처리한 거니까. 근데 재산세에 대한 환급 가산금 있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내가지고 환급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 들어온 건데 이거를 입금 잡아서 세금 떼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입금 불산입을 시킨다. 얼마만? 환급 가산금만. 환급 가산금은 입금 잡으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이 환급 가산금이 30만 원인데 이 30만 원만 우리가 원래 이 송금 산입과 입금 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이너스 유보하고 근데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부재 차이인데 이건 자산부재 차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타 처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 자, 회사가 단기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없으며 단기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200만 원이다. 그러면 단기에 지정기부금이 없대요. 근데 한도는 200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정기에 세무조정 해가지고 지금이 21기니까 우리 정기의 세무조정으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230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230만 원 넘어와서 이번 연도 한도 2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송금 산입이 되겠네. 이게 200만 원. 자, 우리 이 송금 산입을 시켜준다. 이렇게 송금 산입. 자, 이것은 정기 이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이렇게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라고 해서 이제 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이렇게. 요것이 이제 기타 이렇게. 자,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보시게 되면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신라의 채권을 1,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근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제 시가가 2,000만 원인데 그거를 1,500만 원에 이렇게 취득을 했죠. 주식의 100자는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근데 보니까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고 취득가액과 차액을 500만 원을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했네요. 자, 그러면 요것이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했는데 그 다음에 취득가액과 이 차액 500만 원은 기타 자본 잉여금.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이렇게 채권인데 요거를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해서 이걸 2천만 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현금은 얼마가 나갔어요? 1,500에 취득을 한 거지. 이렇게. 자,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신라의 채권을 1,500만 원에 싸게 취득을 했죠. 그리고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고 그 차이 나는 500을 요거를 이렇게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했어요. 기타 자본 이 잉여금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더라. 자, 이제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 기타 자본 잉여금은 일단은 입금 산입을 시켜버려야지. 요거 입금 산입. 여기서 말하는 입금 산입은 요것은 우리가 자산 수증이익이에요. 왜냐하면 2천만 원짜리를 1,500만 원만 주고 샀으니까 나머지 500원 그냥 이 공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입금 산입이다. 기타 이 자본 잉여금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5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처리하죠. 요거는
이 자본 항목이니까 이제 기타 이렇게 이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은 실제로 1,500만 원만 나갔죠.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송금 산입을 이렇게 시켜서 요거 이제 채권에 대해서 500만 원 자산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유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채권은 여기가 이제 1,500이고요. 이제 5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얘하고 얘를 이렇게 다 없애는 거지 이게 이렇게. 자 해서 세법은 원래 주고 산 그 1,500이다. 1,500이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2,000으로 잡아놔서 요거 잡고 요거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게. 근데 우리 이것은 세법상으로는 이제 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취득한 거를 1,500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2,000만 원으로 지금 그 계상을 해놓은 거죠. 요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저가 매입이죠. 저가 매입. 우리가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원래 1,500 주고 사가지고 왔는데 시가가 2,000이니까 그 500은 이 자산 수중이익처럼 채권 2,000만 원짜리 싸게 주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저가로 매입하는 거 자산을 건들지 않아요. 그냥 1,500으로 그냥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법은. 근데 회계학은 기본적으로 얘를 맞아 자산 수중이익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산 수중이익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가 근데 이 세법은 우리 이 저가 매입 있죠?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매입한 거. 자, 그것은 부당예산 부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요거 없애는 것과 요거 없애는 두 가지 양편 조정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법은 저가 매입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딱 하나예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우리가 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할 때 입금 산입시킨다라는 거. 그거 빼고는 이제 이 저가 매입이 건들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고가로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세법은 그냥 저가인 1,500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주식회 성진 제9기 사업년도의 인건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자, 이를 토대로 제9기의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을 하되 그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A 건물을 한번 봐보시죠. 첫 번째 A. 자, 단기중 공사를 착수해서 10월 30일 현재 건설 중인데 건설공사 기간 중에 지급한 건설에 참여 중인 출자임원 A 소액주주가 아니네요. 자, 이 급여 5천만 원과 사택유지비는 거기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 송금 불산입에서 상여로 근로소득으로 잡아버리죠. 사택유지비 500만 원 비용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송금 불산입 처리한다. 근데 거기 쭉 보시게 되면 급여 5천만 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급여가 문제네. 급여가 왜냐면 공사 기간 중에 발생한 거라 그 앞에 급여는 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급여고요. 사택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송금불산입해서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때려야 되는 부분이네 이게. 자, 이 A에 대해서 여기 출자임원에 대해서 이제 급여 있잖아요. 급여. 그리고 사택유지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급여는 공사기간에 발생한 인건비니까 당연히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사택유지비는 송금 불산입해서 상해로 때려야 될 부분이죠. 요거는 사실은 건설 중인 자산을 들어가야 되는 송금 불산입이고요. 이렇게.
급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 사택유지비여가지고,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이 5천만 원하고 이제 5배,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유보고,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는 상여고,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한번 보세요. 자, B 건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사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이 기간 중에 참여 중인 출자 임원인데 소액주주 아니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급여, 이 7천만 원 있고 사택유지비 700만 원을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거기 급여는 자산으로 처리한 거 잘한 거고요. 사택유지비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택유지비에 대해서 일단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를 빨리 송금 사안입시켜서 이 건설 중인 자산에 이 급여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그러니까 사택유지비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송금 산입시키고 바로 또 송금 불산입을 시켜버려야 돼요. 이렇게. 사택유지비.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 게 지금 자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빨리 비용 처리하고 다시 비용을 부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럼 그것은 이제 마이너스 유보로 해서 자산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택유지비는 우리가 상여로 때려버린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C 건물인데, 건물 3월 5일 날 이 완공하였으며 4월 30일부터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16억이고 내용수는 40년이고, 근데 건설에 참여했던 우리 출자 임원인데 소액주주가 아니고요. 완공 시점까지의 건설 관련 급여 4,400만 원. 근데 사택유지비가 400만 원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감가상각비 3천만 원을 손익계산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총 16억인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원래 사택유지비 400은 일단 먼저 부인해야 되겠다. 소액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택유지비는 일단 부인하고 보고요. C, 사택유지비. 송금, 불산입. 자, 이거 사택유지비. C는 그 400으로 되어 있죠? 400만 원. 일단 상여로 때리고. 자, 상여로 때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C에 대해서 거의 급여 있잖아요. 급여 4천만 원. 그 급여 4천만 원은 원래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갔다가 감가상각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어갔다가 즉시상각 의제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3천만 원, 요 옆에다 쓸게요. 자, 감가상각비 3천만 원에다가 즉시상각 의제 4천만 원, 이렇게 합쳐서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총 7천만 원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세법상의 한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 취득가액이 1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16억 플러스 우리 즉상가 요 4천만 원. 왜냐면 이게 정액법이란 말이에요. 자,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정액법이란 말이에요. 재무상태부산 취득가액은 16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천만 원은 바로 비용 처리되어 있지만 자산으로 들어갔다가 비용 처리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40년으로 거기 내용 논수가 40년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40년이다. 자, 그리고 요것이 C 건물이 거기 보시게 되면은
3월 5일 날 완공됐어요. 3월 5일 날, 이 완공됐다. 자, 그런데 세법은 실제로 사용하고, 이 사용한 때부터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021년 4월 30일부터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의하실 점이 4월 30일부터, 그러면 그 4월 30일 하루가 들어가 있는데, 세법은 월할 계산인데 하루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4월 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빼게 되면은 12분의 9개월이라고 하는 거. 자, 12분의 9개월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16억 4천만 원, 이 나누기 40년 곱하기 9 나누기 12를 하게 이 되면은, 자, 3천 자, 쭉 해서 보면은 3,07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겠다. 자,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직상가의제까지 포함한 7천만 원인데 감가상각 한도가 3,075만 원이면 빼게 되면은 3,92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한도 초과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 송금 불산이 우리 상각 부인의 3,925만 원 이렇게 해서 유보, 자, 3,925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 이 건물, 자, 단기 중에 건설공사 착수해서 21년 6월 30일 날 완공이 됐고요. 7월 5일부터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7월 달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6개월을 사용했어요. 자, 취득가액은 16억인데 내용수는 40년이고요. 건설에 참여했던 출자임원 D 소액주주가 아닌데 건설공사 기간 중에 지급한 건설 관련 급여 8,800인데 사택유지비, 자, 사택유지비는 무조건 없애야 돼, 이게. 그러면 일단은 또 사택유지비 또 있네, 여기. 사택유지비. 자, 해서 거기 이 800만 원이죠? 800만 원. 자, 송금 산입해서 우리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사택유지비만 발라내셔야 돼, 이게. 사택유지비. 자, 이거 발라내는 게 거기 얼마냐면은 800이라고 하는 거예요. 8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가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은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택 유지비에 대해서 바로 송금 불산이 800. 그리고 이제 상여가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사택유지비에 대해서 상여까지는 가져왔는데 요 마이너스 유보 부분이 이제 감가상할 때마다 없어져야 돼, 이게. 감가상할 때마다. 그럼 먼저 회사가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3천만 원을 손익계산 비용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 이것은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이게. 자, 우리가 16억이라고 하는 건물, 요 취득가액에 이 사택 유지비가 800이 들어가 있었어요. 800만 원이 들어가 있었다. 근데 요 16억에 대해서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3천만 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3천만 원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사택유지비 요 비율만큼은 바로 이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800이라고 하는 거 나누기 이제 16억이다. 그래서 곱하기 이제 3천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요 금액이 우리가 1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이게. 자, 해서 송금, 불산이. 그래서 사택유지비 관련해서 우리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에서 바로 우리가 이 감액한 거, 감액분 15만원. 자, 요것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유보 잡아놓은 곳에 반대로 이렇게 이제 없어지는 이 15만원. 지금 이게 40년이다 보니까 이 800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막 조금씩 없어질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비 이제 한도 초과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3천만 원에서 15만 원은 바로 직부인한 감액한 요것은 뺀 나머지가 이제 이 회사가 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세법상에 우리가 이 16억이라고 하는, 자, 여기다가 우리 사택 이 유집이라고 해서 이 감액한 거 저 800 있죠? 800이 이제 사택 유집이라고 해서 요거는 자산에서 뺐단 말이에요. 800만 원은 이렇게 뺐다. 자, 요거를 우리가 40년 동안 할 건데 7월 달 포함한 6개월치를 사용했으니까, 자, 이제 세법상의 한도를 구해보자. 그러니까 세법상의 이 자산가액은 16억에서 우리 송금 산입하면서 800 없앤 거 있죠? 그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40년에서 12분의 6 한 게 이거 세법상의 한도란 말이에요. 자, 16억 빼기 800. 자, 나누기 우리 40년이다 곱하기 0.5 하게 되면 199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1990만 원, 요것이 한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차이가 마이너스 2,900 85만 원 하게 되면 995만 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995만 원, 요것이 이제 한도 초과가 될 거예요. 이게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상각 부인액이 되겠지. 이렇게. 상각 부인액. 자, 일단 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산이 아닌 바로 부인해서 상여 처리해야 될 800을 먼저 자산에서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상여 때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은 자산에서 무조건 빼버렸으니까 감가상각비 잡은 거에서 그 해당되는 것만큼 무조건 빼줘요. 그러니까 16억에서 자산이 아니다라고 한 요 비율만큼 원래 16억에 대해서 3천만 원을 회사가 계산했으니까 그 차지하는 비중만큼 해서 빼준 거예요. 그럼 요것이 진짜 감가상각비 회사 계상액이고, 그리고 세법상으로는 이제 요것이 세법상 자산가액인데 40년인데 우리가 6개월 썼으니까 요게 한도더라. 그래서 한도 초과. 그래서 이렇게 세무정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보세요. 자,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호랑의 제21기 손익계산서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번 차가감 소득 금액을 계산하되 그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손익계산상의 제21기 당기 손익은 3억 원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자, 거기에서 법인세 비용이 2천만 원이 있으니까 일단 2천만 원에 대한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 요게 이제 하나 나오고요. 자, 근데 거기 뭐 계산까지 명시하시라고 되어 있지 뭐 세무정 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자, 뭐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자, 거기 첫 번째부터 대표이사 향후에 300만 원 있는데 요거는 바로 이 송금 불산입을 시켜줘야 되겠네. 자, 근데 실질이 우리 봐야 되는데 여기 수업 목적상으로는 대표이사 향후에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될 그 지출액을 회사가 대신 부담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예구상으로는 대표이사 향후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부담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의 향후에다가도 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기타사 유출이 되겠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수업 목적상 그렇고, 일단은 대표이사의 향후에는 상여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상여로 해가지고 거기 300만 원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17일 국제기구인 UN 난민기구에 500만 원 지출하고 기부금. 요거는 이제 지정기부금이 되겠네. 자,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이제 500만 원은 제가 여기다 따로 쓸게요. 얘는 그냥 비용 처리 내버려 두고요. 한도가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월 18일자 특수관계인 종교단체에 상품 300만 원짜리 시가 350만 원을 기부하고 해당 상품의 시가를 기부금으로 계상을 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장부가액이 300만 원짜리인데 시가가 그 350만 원. 그러면 여기가 특수관계인이래요.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은 이 정상가에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특수 관계인 이 종교단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가인 거기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품이잖아요. 이게 현물. 요것은 이제 그 시가로 가는 거예요. 시가로. 장부가하고 시가 중에서 이제 큰 거 350으로 그냥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지정기부금이 되겠다. 그래서 요것도 시가인 350으로 상품 이렇게 간다. 자, 장부가하고 시가가 있는데 둘 중 큰 걸로 해서 이제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7월 며칠이에요? 7월 8일인데 사립대학교 운영하는 병원에 이 시설비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근데 약속금은 기부금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아직 결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이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주의예요. 실제로 결제될 때가 귀속이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미지급 기부금이지. 그럼 요거는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돼. 이게 송금, 불산입이다. 이게 미지급이라는 부채를 이게 거기 자 기부금을 줬죠. 근데 요거를 처리했는데 요것은 아직 약속금이 결제되지 않았죠.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은 어음기부금 해가지고 송금물산이 유보 잡아줘야 되는 유보. 자, 그래서 어음기부금에 대한 이 세무 조정은 송금물산이 유보로 이렇게 이제 잡아 주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요 금액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10월 12일자 교회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자, 토지가 장부가액의 4천인데 시가가 1억 원이네. 근데 요거를 500만 원에 이 시가보다 싸게 양도했죠. 그리고 처분이익은 1,000만 원만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1,000만 원만. 자, 그러면 특수관계가 아닌 이 교회에다가 장부가액 4천인데 시가가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원에서 싸게 양도했으니까 저가 양도면은 이건 부당해산 부인이 아니고요. 특수관계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정상 가격을 벗어나는 싸게 해준 게 그게 기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원에 30%면은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빼게 되면 7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7천만 원보다 5천에 양도했으니까 그 2천만 원이라는 게 이제 기부금이 되겠다. 정상가액보다 싸게 양도하면은 그 차이 나는 것이 우리 의제 기부금이다. 종교단체 우리 의제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이죠. 그래서 그 의제 기부금은 이제 2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요 2천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다? 우리 시가 1억 원에 이 곱하기 1 마이너스 우리 30%. 자, 그건데 그거보다도 더 싸게 이렇게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는 의제기부금이라고 한다. 요걸 정상가액이라고 하죠. 정상가액은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이 이제 이 의제 기부금이 이렇게 이제 그 되겠더라. 자, 그거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12월 23일이에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거는 이제 법정 기부금이죠. 이게 그래서 법정 기부금이다. 법정 기부금은 이제 거기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기부금이 아닌 거나 아니면 아직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무정하고요. 그리고 법정 기부금은 1,000만 원이고 지정 기부금은 요거 다 합치게 이 되면 2,850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합쳐가지고 총 3,850이라는 게 이제 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이죠. 그러면 차가감 소득 금액이라는 게 이제 이것이 가감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거기 일단 물음 1번에 보면 차가감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그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해가지고 요거 하게 되면 3억 3,300만 원이 이제 이 차가감 이 소득 금액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자, 기부금 해당액. 자, 1번은 이제 이 기부금 해당액이라고 해서 그 법정 기부금 요거는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 요것은 2,850만 원이 이제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은 이제 기부금 한도액 및 세무 조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기부금 한도액은 저기 나와 있는 이제 차가감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자, 거기다가 우리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더하죠. 자, 요거를 왜 더해요? 여기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다시 더한다. 왜냐하면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려면 얘가 빠지기 전 금액으로 환원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월 결성금이 있으면 빼주는데 2월 결성금이 자료에 있나요? 없나요? 자, 거기 쭉 보게 되면은 그 2월 결성금 자료가 없죠. 그래서 2월 결성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 자, 이것이 이제 그 371 500 000이 되겠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한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소득 금액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정 기부금부터 한번 보게 되면 법정 기부금에 대한 거. 자, 이제 미니멈이다. 자, 법정 기부금으로 지출한 게 얼마가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지. 근데 요 371 500 000의 이제 50%가 한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둘 중에 작은 거. 저 371 500 이렇게 해서 곱하기 50%면 이게 185 750이니까 1,000만 원이 이제 모두 인정되는 거죠. 이것이 모두 인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법정 기부금에 있어서 가지고는 이제 한도 초과가 없네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2월 된 거 있나 봐보세요. 거기 2월 된 거에 보니까 500이라고 하는 게 있네. 그러면 얘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먼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원래 순서는 이제 전께 넘어온 거부터 그 다음에 단기 거. 근데 다 인정이 돼요. 전께 넘어온 것도 다 인정이 되더라. 근데 이제 이 전께 넘어온 것은 우리가 요것을 송금 이제 산입을 시키죠. 이렇게 기타 이렇게 요것에 대한 세무 조정이 들어가요. 요거 이제 세무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자, 저번 연도에 한도 초과돼서 넘어온 것이 이번 연도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거하고 다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송금산이 기타 처리한다. 이게 이제 그 세무 조정이 이제 들어가겠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이제 지정 기부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 이제 몇 퍼센트면 10% 우리 예전에 지정 기부금을 했는데 이제 10% 이 한도로 되어 있는 기부금. 자, 요것이 우리 지출한 것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서
우리 저번 연도에 넘어온 게 얼마가 있나 봐보세요. 자, 전기에 10% 한도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1,000만 원이 있네. 이렇게. 그리고 이번 연도에 2,850이 있고요. 이렇게. 자, 근데 한도는 우리 371 500 000에서 우리 인정해 준 게 1,500을 법정기부금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걸 뺀 금액에 우리가 10%만 이 지정기부금 한도로 본다. 자, 일단 먼저 단계인 법정기부금에서 인정받은 금액, 그거는 반드시 빼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372500에서 우리 밑단계에서 인정받은 1,500을 뺀 금액 371500 자, 빼기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곱하기 이제 10%다. 그러면 요것이 얼마냐면은 3,565만 원이네요. 그럼 얘는 순서가 얘부터 그 다음에 얘. 근데 이 두 개 합쳐서 3,8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송금 산입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저번 연도에 넘어온 요 2월에 요거 기타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금 불산입으로 돼야 되는 것이 이 기타사회 유출인데 단기분거 중에서 그 얼마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3,850이다. 그럼 차이가 285만 원이 나네요. 285만 원 이렇게. 자, 해서 그 세무 조정은 전기에 넘어온 것은 송금산이 기타로 해주고요. 단기 중에서 285만 원은 송금불산이 시키면 되겠네,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1,000만 원은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럼 인정이 된다는 얘기, 이거 송금 산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것은 이제 나머지 이 얼마냐면 이제 2,565만 원만 이제 인정이 되고, 나머지 우리 그 얼마냐면은 285만 원 요것은 이제 이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 합쳐서 2,850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각삼년 소득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각삼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송금 산입이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해주고 자, 333 자, 플러스 285만 원, 마이너스 1,500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320, 850, 000, 이렇게. 자, 320, 850, 000, 이렇게 이제 그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이에요. 자, 문제 4번에 보면 이제 다음은 주식회사 이 문어발의 이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4월 1일 캐나다에 소재한 거래처와 상품 40만 달러를 장기 할부 조건으로 이제 직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자, 대금은 아래와 같이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자, 수령한 즉시 원화로 환가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직수출인데 40만 달러를 직수출했는데 그 밑에서 물음 1에 보면은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항목별 공급 시기 및 과세 표준을 명시하시오.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제 부가세는 포함된 금액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에 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직수출을 했는데 그러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죠. 4월 10일 날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적일이 이 20만 달러가 이제 이 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가서 10만 달러, 내년도에 가서 그 10만 달러 이렇게 이제 그 회수가 되네요. 근데 이 수령한 즉시 원화로 환가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직수출 있잖아요. 직수출은 원래 장기 할부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식이고, 그리고 직수출은 선적일이에요. 근데 두 개의 공급시기가 있는데 직수출이 우선한다. 직수출이 공급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달러를 다 직수출한 4월 10일자로 해서 이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 이제 공급 시기는 거기 1번에 요 직수출한 거 있죠. 직수출. 요것의 이제 공급 시기는 4월 1일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있죠. 과세 표준은 이제 이 40만 달러인데 40만 달러가 그 선적일의 기준환율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0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겠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4월 5일 날 상품권을 2천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으로 현금을 수령했죠. 근데 상품권 팔았을 때는 이게 재화의 공급이 아니니까 필요 없고요. 5월 2일 날 상품 중 이 1,500만 원의 제품과 교환됐기 때문에 그 5월 2일 날이 이 상품권 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품권과 관련해서 나중에 재화로 바꿔가는 거기 이 5월 2일이 이 공급 시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세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1,500인데 별도의 언급 없는 한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10분의 100이다. 이렇게 이제 곱해 주게 되면 우리가 그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곱하기 100 나누기 1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게 13636 636 3632 이렇게 이제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4월 10일 날 건설 중인 상가를 다음과 같은 대금매수 조건으로 판매하고 잔금 지급 시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자,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이 2회, 3회가 아니고 2회예요. 그럼 이게 이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판매예요. 일반 판매. 즉 말해서 물건을 인도하는 요게 중도금이 있으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가지고 3회 이상이면은 중간 지급 조건부라 대가를 받기로 한 각각이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하네 이게. 그래서 이 재화를 인도하는 10월 10일이 되겠어요. 요 공급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10월 10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세의 이 표준 있죠? 자, 과세 표준은 이제 그 10월 10일 날 다 합쳐서 이게 2억 2천이니까, 이 2억 2천 곱하기 110분의 100이다. 이렇게. 이 2억이 되겠네요. 2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그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2,200만 원을 거래처에 인도하였으나 대금은 그 3월 31일 날 선수령하고 동일자로 세움계약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5월 10일 날 인도하지만 대금을 미리 받으면 세움계약서 발행할 수 있는 선발행 그 특례죠. 그래서 거기 3월 31일 날 이제 이것이 그 이 선 발급한 세금 계산서예요. 공급 시기는 이제 이 선 발급한
거기 나오는 이제 3월 31일이 되고요. 자, 과세 이 표준은 거기 이 보시게 되면 이제 2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10분의 100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요것은 2천만 원이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이거.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6월 1일 날 5월 30일 날 위탁 판매. 그래서 상품 2,000개를 인도했는데 6월 15일 날 주식회사 다도에는 수탁 상품 중에서 1,800개를 팔았어요. 그럼 1,800개 팔은 것이 이게 재화의 공급이지, 이거. 한 개당 200원씩. 그래서 이 위탁 판매 있어서 그 공급 시기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가 판매한 그 날짜가 5월 30일이 되겠네, 이게. 계약책을 하고 상품 2,000개를 인도했는데 6월 15일이 되겠네. 6월 15일. 자, 6월 15일이다. 자,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6월 15일 날 1,800개를 팔았으니까 1,800개 곱하기 한 개당 요것이 200원인가요? 200원. 200원. 자, 해서 327, 272 요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번째를 한번 보게 되면, 자, 6월 1일 날 문어발이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황희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을 450만 원에 체결하고, 그 다음에 6월 27일 날 가공을 완료해서 7월 2일 날 가공이 완료된 재화를 인도했어요. 그러면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이 되니까 이것은 인도하는 7월 며칠이 되는 거예요. 7월 2일이 되겠다. 이건 재화의 공고로 봐서 이 가공 이 계약인데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공급 시기는 7월 2일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과세 표준이 있어요. 과세 표준. 자, 그거는 이제 450만 원이니까 곱하기 이제 110분의 100이다. 이렇게. 자, 450만 원 곱하기 이제 100 나누기 110. 자, 이것은 409만 909원. 이렇게 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사옥 앞에 설치된 음료 자판기죠. 현금 11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 공급 시기는 인출할 때거든요. 6월 30일이 되겠네, 이게. 우리 이 무인 자판기. 자, 공급 시기는 인출하는 때가 6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근데 이것도 문제를 좀 제대로 만들려면 날짜를 한 2개는 줘야지, 이게. 하나 주면 그 하나가 공급 시기가 되겠죠, 일단. 자, 과세 표준은 이제 인출한 금액이 거기 110으로 돼 있죠. 그래서 1000개 곱하기 개당 해서 110이다. 곱하기 이제 110분의 100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표가 되겠더라.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에 보면 장기할 판매 개념 및 적용 요건, 중간지급 조건부의 개념 및 적용 요건 각각 서술하시오. 뭐 이건 이론적인 내용인데 그거는 참조하는 걸로 좀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기 전에 이 중간지급 조건부는 요것이 6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고 나서 2회 이상 분할되어 있고 그것이 1년 이상이면 장기 할부죠. 그게 요건이에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을 한번 봐보세요. 문제 5번. 자, 다음은 유리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 물음 1에 보면은 이제 확정 신고 시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 국내 매출액이 3억 5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3천만 원과 그 다음에 애누리에 500만 원이 차감되어 있네요. 근데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한 이 판매장려금은 이 과표에서 빼면 안 되죠. 요거는 애누리액은 빼면 되는데 그러면 저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빼면 안 되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해 준 것이 이제 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두 번째 거기 쭉 보시게 되면 10월 10일 날 납품한 유리 이 300만 원이 12월 30일 환입되는데 이거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건 빼줘야지. 요 매출 환입은 빼줘야 되는 거죠. 과표에서 빠져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내 매출액에 대한 요것을 좀 조정을 했더니 377 000 000이다 이렇게. 자, 이 고금액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이 시가 50만 원의 판매용 제품을 거래처 대표이사 자리에 결혼식 선물로 제공했어요. 그 거래처 대표이사면 이거 사업상 증여란 말이에요. 그 시가 50만 원. 당연히 이제 50만 원 과표에 들어가야지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이것도 여기다 같이 좀 맞춰줄게요. 50만 원. 그리고 3번에 보면 직수출인데 해외에 소재한 거래처 제품 15,000달러 수출하고 대금은 계약일에 모두 수령했네. 거기 계약일이 8월 8일이에요. 그리고 선적일이 있고 환가일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 저 4번에 보면 쭉 나와 있고 근데 이게 대금을 모두 받았다. 근데 이거를 이 문제에서 이 별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 그 환율을 우리가 적용하실 때 환가를 거기 환가일이 나와 있네. 뒤에 가서 환가했네. 그 선적일 그 이후에 환가했네. 그러면 선적일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죠. 그럼 곱하기 15,000달러를 하게 되면 1650이 되겠네, 이게. 직수출은 이제 15,000달러 곱하기 요 환율은 선적일 날의 기준환율인 1,100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이 1650이 되겠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게 되면 2021년 1월 10일에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아놓은 1650인데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요. 지급기일은 6월 10일인데 자, 이것이 6월 29일에 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어요. 부가세 포상 대손사유를 포함한다. 그러면 6개월이 경과되는 때가 우리가 이 2기가 되니까 그 2기 때 요 부분에 대해서 1650에 대해서 이제 좀 빼줘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과표하고 매출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이 10% 이렇게 10%인데 여기는 이제 이 영세율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매출세액이라고 이 하는 거.
자, 그것이 여기 얼마냐면 이제 3,77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5만 원이 되고요. 요건 이제 제로인데, 요 4번에 이 대손세 공제라고 해서 이 1,6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일단 110분의 이 10이에요. 110분의 10이다. 그러면 1,650만 원 곱하기 이제 10 나누기 110이다라고 하면은 150만 원이라는 대손세 공제를 이렇게 차감하게 돼 있더라. 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1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2번은 매입과 관련된 자료니까 요거 1번을 통해서 우리 매출세액은 자, 3,770 플러스 5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 이렇게 주게 되면 자, 3,62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자, 일단은 과표는 요것이 377 이렇게 해서 플러스 50만 원.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650 이렇게 하게 되면 요 394 000 000. 자, 물음 1번에 이 과세표준은 이제 394 000 000이고요. 매출세액은 36 250 000이에요.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은 이제 개인사업자 성진 씨 매출세에서 공제할 매입세액과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구분해서 한번 계산해봐라. 거기 1번 한번 봐보세요. 1번. 자, 원재료 구입 세금계산 수취했지만 신용카드로 이 결제를 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겠죠. 자, 2억 원이에요. 이렇게 2억 원 곱하기 이제 110분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매입세액을 우리가 공제를 받으면 되죠. 이렇게 원재료 구입이다. 근데 거기 문구가 세금계산서 수취했고요. 쭉 돼 있고 거기 1번에 보면 부가세가 얘는 부가세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위의 자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다.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거 이렇게. 그러면 2억 원이 이제 돼서 거기다가 이렇게 10% 곱한 거. 자, 이것이 이제 2천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승용차 3,000cc 업무용으로 구입하였다. 이게 4,500이에요. 4,500. 4,500에 10% 하게 되면 이제 450인데,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우리 이 개별 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승용차,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 보게 되면은, 거래처에 체육대회 시 증정한 물품 구입인데,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350만 원인데, 우리 이 체육, 관련해가지고 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 35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자, 쭉 봐서,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쭉 보면은 우리 회사 체육대회가 아니네요. 접대비네, 이게. 그래서 350만 원에 대해서 10%인 35만 원 있죠? 이거 매입세 불공제가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자,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의 직원 채용 공고 관련 광고 선전비 지급했다. 30만 원 있죠? 저 광고 선전 목적 요것은 이제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3만 원이다라고 해서 이제 요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5번 봐보세요. 기계장치를 구입했다. 자, 1,000만 원인데 이 관세 250만 원을 이제 포함하더라. 그래서 거기 기계장치 이 수입한 거 1,000만 원 당연히 포함하죠. 거기 들어가는 거 1,000만 원. 요게 과표란 말이에요. 자, 10%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났나요? 이렇게. 그러게 되면 요것이 이제 이 두 번째고, 자, 이렇게 해서 요 2,10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제가 되는 거고, 요것은 48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불공제가 되는 거다. 자, 저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 가지고 물음 3번은 납부세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저 매출세액이 3,625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요 2,103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게 되면은 3,625만 원 빼기 2,103만 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1,522만 원이 되겠다. 자,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뒤에 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97회 세법 2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은 이제 구세기본법 이론 문제니까 각하하는 결정 사유 5가지 이상 나열하시오. 그래서 답안에 나열되어 있는 거 그거 좀 참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열되어 있는 거 참 이런 식의 문제는 상당히 근데 요 각하 결정하는 사유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5가지 이상 나열해라. 자, 이제 우리 계산 문제 위주로 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2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계산 근거를 명시하시오. 답안 양식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이 기타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요 1번 근로소득을 먼저 한번 봐보시죠. 자,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급여 및 상여금이 3,500이 있어요. 그러면 3,500. 그 다음에 야간 근로 영업부니까 이제 다 과세 120.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월 3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본인 소유 차량이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에 따라서 이거 자가운전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20만 원을 초과하는 이것은 이제 과세가 되니까 12개월이에요. 자, 3,500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 3,700 얼마가 되는 거야? 3,740이 되나요? 3,740이 이렇게 이제 되겠더라. 근데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이 3,740은 우리 주어진 표에 1,500 초과 4,500만 원 이하죠? 750만 원. 그 다음에 3,740이니까 1,500을 빼게 되면 2,240이 되겠네. 2,240. 자, 거기에 15%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빼주게 되면 이제 그 금액이 되는데, 2,240만 원 곱하기 이제 15% 플러스 750만 원 해주게 되면 1,086만 원이 되겠어요. 3,740에서 빼주게 되면 그 금액이 우리 2,65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로 소득 금액이 되겠다. 2,654만 원. 그래서 이것은 2,654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 바로 근로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 표가 주어져야 돼. 답안 양식이. 문제에서는 종합소득 금액을 해놓고서 양식에다가는 근로소득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지.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써놔야지. 이게
그건 조금 오류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근로소득 금액으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인데, 자, 기타 소득 금액에는 이제 이 상표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무채지상권의 양도는 이 기타 소득인데, 중요한 거는 그 양도 시기가 대금 청산이라고 인도일하고 사용 수익을 좀 빠른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권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 12월 31일이 빠른 날이니까 이번 연도 소득이 아니지. 근데 상표권은 빠른 날이니까 이제 2021년도 1월 3일로 돼 있네요. 그러면 2,600이라고 하는 거 필요경비 입증액이 없으니까 요 의제 필요경비 이제 60%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지금 2,600을 상표권을 양도했는데 60% 의제 필요경비를 뺀 그러면은 1,04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이것이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직무발명 보상금인데 요것은 종전 직장으로부터 퇴직한 후에 그러면 기타 소득인데 이것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200만 원이면 이제 비과세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들어가겠네. 이게 1,040이다. 이렇게. 자, 정기예금이자 당연히 들어가고요. 환매조건 후 채권 매매 차익도 들어가고요. 1,800하고 300이면은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네. 이게. 자, 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환매조건 채권 매매 차익 1,800인데 여기 합쳐가지고 2,1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자 소득 금액으로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사업소득인데 주어진 자료를 봤더니 이게 공동사업장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국인데 윤재국이는 60%고 윤수환이는 40% 우리 이 형제 간의 이제 공동사업인데 거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이 3,100으로 되어 있어요. 3,100이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다가 밑에 보니까 직원급여 쭉 나와 있고요. 매출액 나와 있고, 근데 접대비 한도 초과가 거기 2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요 접대비 한도 초과는 이 필요경비 불산입으로서 이 가산을 이제 시켜줘야지. 그러면 세법상 이 과세소득은 이게 3,300이 될 거예요. 다만 3,300만 원의 우리 손익 분배 비율이 이 60%라고 그랬나요? 자, 60%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사업소득 금액은 1,980만 원이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것이 1,980만 원이 이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친 우리 종합 소득 금액은 이 쭉 다 합치면은 2,654만 원 플러스 1,040만 원 플러스 2,100만 원 플러스 1,980만 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7,774만 원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더라. 자, 그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문제 3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사업소득 관련 자료인데 밑에 봤더니 물음 1에 봤더니 장부를 만약에 작성했다 그러면은 2021년도 기속 총수익 금액은 얼마냐? 자, 일단 물음 1번이에요. 자, 처음에 봤더니 임대보증금도 있고 상가 그리고 토지가액이 5억 원이 있고 그러면 요거 임대하고 있으면은 임대하는 입장에서 수입은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3억 원이 있고요.
임대료 수령액이 그 1년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을 했네요. 3,600이다. 근데 이 임대료 수입은 3,6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자, 곱하기 이게 이제 몇 년치 거예요? 1년치 건가? 자, 쭉 보게 되면 그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았네. 이거를. 그러면 이게 12개월치인데 지금 5월 25일부터 자, 첫 번째 달은 이 산입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달은 불산입을 시켜요. 그래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8개월이에요. 8개월. 이렇게. 그래서 이 처음 달이 1월이 안 되면 1월로 산입시키고 마지막 임대 기간이 끝나는 그 달이 1월이 안 되면 그거는 불산입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것이 2,400인가요?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관리비 수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리비. 근데 관리비 수입인데 관리비 외에 임차인의 공공요금 납부를 목적으로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징수해서 공공요금 85만 원의 납부를 대행해 주고 있어요, 이거. 자, 그러면 그 관리비 수입 일단은 그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입이고 8개월치. 근데 이제 그 공공요금 징수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그냥 내 수입이 아니고 받아서 그냥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80만 원만 대납 85만 원이네. 85만 원을 대납해 주니까 나머지는 내 수입이 되는 거지, 이게. 38에 24에다가 15만 원. 그러면 255만 원이 이제 내 관리비 수입이 되겠더라. 그러니까 관리비 등 우리 공공요금 대신 내주는 것도 내 수입이 되겠죠. 자, 이제 제일 좀 어려운 게 이제 간주 임대료 수입이에요. 간주 임대료. 이렇게. 자, 간주 임대료인데 이 보증금을 얼마를 그 받았냐면은 3억 원을 받았어요. 3억 원. 근데 이 3억 원이 우리 임대 기간이 5월 25일부터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총 365일인데 앞에 이 31일, 28일, 31일, 30일하고 그 다음에 24일은 144일인데 220요 기간이 지금 221일이 되겠네요. 221일. 요게 이제 임대보증금 적수가 되겠죠. 자, 임대보증금 적수가 되는데 일단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제외되죠.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제외될 거다. 자, 근데 요거 건물을 우리가 취득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내가 보증금을 3억을 받았는데 이 건물을 우리가 취득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5억 원. 그러면 그 5억 원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토지 가액인 얼마는 빼주고 해줘야 돼요. 3억 원은 이제 빼주고 해주는데 그 뒤에 보면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죠. 거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해서 그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붙어 있어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것은 221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자본적 지출로 해가지고 그 5천만 원이 나갔는데 요것은 적수가 날짜가 8월 10일이니까 앞에 7월달 30일이라고 9일이면 이제 40일이에요. 뒤에가 184일인데 40일을 빼게 되면은 144일이 되겠지. 자, 요 일수 계산하는 거, 요거 좀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요렇게 이제 그 차감을 해주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차감된 이 금액을, 자, 요거 이제 빼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로 주어져 있어요? 2.5%로 이렇게
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데 그 장부 기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자 수익으로 기장하고 있는 것이 거기 이 얼마가 있냐면은 임대보증금에서 이자 수익이 30만 원 있어요. 그러면 기장하고 있으면 요거를 빼주죠. 빼주고 나머지가 이제 이 이자 상당하게 해당이 되는 간주임대료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2억이고요. 자, 2억에다가 곱하기 221일, 그 다음에 이제 이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144일,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이제 3억 원에다가 곱하기 221일,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감을 시켜 주게 되면, 자, 그것이 자, 쭉 해서, 자, 보증금 적수는 3억 원 곱하기 221일, 그 다음에 상가 취득 5억에서 일단 3억은 빼가지고 거기다가 221일,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5천만 원에 대해서 144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게 되면 요것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제 1억, 이게 149억 원인가 나와요. 이렇게. 자,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우리 2.5% 나누기 365 빼기 30만 원이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132만. 자, 이 간주 임대료 그렇게 해서 이 663에다가 514 거기다가 2.5% 곱해서 빼주게 되면,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죠. 이게 요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게 즉 계산기가 좀 잘못 두드린 것 같은데 149000 자, 곱하기 이 2.5% 그 다음에 나누기 365다. 거기서 30만 원을 빼주면은 720547 720547 자, 720547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산한 요 것을 다 더한 게 총수익 금액이 되는데, 자, 플러스 2,400만 원 플러스 25500.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 270 547이다. 이렇게 270 547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물음 2번은 이제 뭐냐면 이제 추계예요. 요거는 이제 이 기장을 한 거고 이렇게. 거기 물음 2에 보면은 추계신 것이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물음 2에 자료 2를 토대로 자료 2를 보면은 상가 임대 총수익 금액이 3천만 원. 얘는 아예 그냥 이거하고 상관없이 여기 총수익 금액이 이제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종업원 급여 지급액이 1,000만 원이고요.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됐다. 자, 이것이 이제 기준경비인데 거기 중에서 이제 인건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인건비. 자, 그러면 우리가 추계로 할 때 일단 이 기준경비율하고 단순경비율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둘 중에 이제 큰 걸로 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기준경비율로 적용하고요. 단순경비율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둘 중에 이제 작은 걸로 이제 이 적용을 하는데, 자, 기준경비율은 3천만 원에서 일단 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그 인건비 있죠? 인건비가 아까 얼마였냐면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은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경비율을 반영한 우리 수익 금액이 이제 3천만 원인데, 기준경비율이 몇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자, 기준경비율이 24%네, 이게. 24%. 요렇게 해서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이 소득금액하고 단순경비율인데 요것은 3천만 원인데 곱하기 1만 단순경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 55%네요. 55%. 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배율이 2.8배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 중에 작은 거. 자, 일단 3천만 원에서 빼기 1,000만 원, 그 다음에 빼기, 요것은 720인가요? 720만 원.
자, 그러면 1200, 이 80만 원이 이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곱하기 이제 0.45 곱하기 이제 2.8배를 하게 되면 요것은 3,780만 원이 이렇게 이 되겠더라. 그럼 둘 중에 작은 거니까 1,280만 원이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1,280만 원. 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아래 답안 양식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답안 양식은 우리 이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로 해서 나누게 돼 있네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이다라고 이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 즉 예전에 조건부죠, 조건부. 거기 1번에 여기에다가 거기 400만 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지금 그 산업재산권 양도소득 400만 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원래 1000만 원인데 곱하기 이제 1-60% 의제 필요경비, 자, 요걸 적용한 금액이 바로 400만 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술품 양도소득인데 1억 5천만 원이에요. 8년간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 자, 원작자가 양도를 현재 생존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 필요금비는 확인되지 않는데요. 미술품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 설비 없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지 말아야지. 사업자 등록하면 이건 기타 소득이 아니고 사업 소득으로 이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의제 필요경비, 즉 이 90% 우리 소와 양도소득은 90% 이 필요경비 의제를 해주죠. 다만 1억 원에 대해서, 그리고 1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80%예요. 지금 1억 5천이니까 요것은 두 번째, 요 두 번째인데 요것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90%, 그 다음에 이제 1억 초과는 이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80%라고 하는 하게 되면 이게 얼마죠? 9천만 원하고 58에서 40에서 1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의제 필요금비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을 뺀, 자, 요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이 소와 골동품의 양도, 이 소득은 이 무조건 분리과세가 돼요. 이것이 이제 2천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글짓기 대회에 입상하여 받은 시상금 9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제 필요경비를 빼주는데, 요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포상금 80% 필요경비 의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그랬나? 1000만 원. 1000만 원이 900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900이죠, 900. 900만 원 포상금 받았네. 자, 1마이너스 이제 80%. 그래서 18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180만 원. 이것은 이제 이 조건부 우리 선택적. 사실 이거 해가지고 300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종합과세 해야 되고, 300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 할 수 있고요. 근데 여하튼 지금 300만 원 넘어가죠, 이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게 되면은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다수인의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 TV 심사 평가위원으로 출연하고 받은 500. 그럼 요거는 60%라고 하는 의제 이 필요경비를 이제 적용해야죠. 지금 3번, 4번하고 5번을 제가 빼먹었네요. 4번부터 먼저 보게 되면,
점포임차권 대여로 지급받은 대가 800이다. 자, 그리고 확인되는 필요금비가 700이 있어요. 그 원래 의제 필요금비 60% 있는데 실제 필요금비가 더 크잖아, 이게. 그러면 실제 필요금비를 적용하는 게 유리한 거죠. 800에서 700을 빼면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거기 이 의제 필요금비라고 해서 원래 여기다가 좀 써볼까? 4번인데 여기다 이 800이라고 하는 거. 자, 거기다가 이 800만 원에 우리 60%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00이죠. 700. 그러면 둘 중에 이제 맥스예요. 일단 의제 필요금비가 보통 더 크고 이 실제 필요금비가 입증이 안 되면 이걸로 하는 건데 있네. 그럼 여기가 480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700으로 해있지. 그러면 100만 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자, 보면은 이제 5번에 그 공익사업에 관련된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다라고 해서 이제 이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60% 이제 의제 필요금비 적용하시면 되겠죠, 이거. 자, 그래서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 5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60%. 그러면 200만 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200만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게 되면 고용관계 아까 200하고 500 이거 다 60%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건 그냥 여기다가 쓰게 되면 얼마였냐면은 강연하고 받은 200하고 그 다음에 500하고 이렇게 그곳에 1-60% 이렇게 해주면 돼요. 47에 28에서 280만 원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여기가 280만 원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 국외 예금이자 2천만 원, 국내에서 원천 일된 금액은 없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7번 요것은 기타 소득은 아닌데 이자 소득인데 이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기타 소득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이자 소득도 여기다 써야 되겠네. 그래서 거기 2천만 원이 이제 다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에요. 8번. 자, 8번에 보면 이제 뇌물인데 이 중에 400은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가 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 500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몰수된 400을 뺀 나머지 100만 원 있죠? 그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뇌물인데 일단은 400은 몰수됐단 말이에요. 1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이다. 자, 9번인데 이것은 알선수재에 따른 금품이다. 이것도 이제 이건 기타 소득에서 이제 선택적 3천만 원에 대해서 요것은 지금 알선수재죠. 그러니까 뇌물하고 알선수재 배임 관련된 것은 다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기타 소득이에요. 3천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도소매 사업소득이다. 21년 3월 1일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4천만 원.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은 이렇게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불가피한 자금 사정에 의해서 지급기일을 100일 연장해 주는 대신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그것은 근데 이게 지금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네. 그러면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야 되죠.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그건 이자소득이에요. 비영업대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일단 총 4,500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이
거기 그 4천만 원에다가 500을 더 받기로 했으니까 4,500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이제 3천만 원이니까 이제 3천만 원을 빼주게 되면은 이 1,500이 되겠다. 1,500은 사업소득인데 무조건 이 종합과세 하는 거지. 이렇게. 자, 해서 10번까지 그렇게 이제 좀 적용을 했어요. 1,500이다. 이렇게. 자, 이 정도만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가죠. 근데 이게 참, 이 세무사회에 여기 세무회계 1급도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야지 전혀 시간적인 배려가 없이 이렇게 만들면 제 시간에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깝긴 한데, 일단, 문제 5번 한번 봐보시죠. 자, 다음은 거주자 국연수의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세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로소득 금액은 2,900이고, 뭐 쭉 나와 있네, 이게. 자, 근데 그 밑에 답안 양식이 소득공제, 인적공제에서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일단은 인적공제는 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아버지 있는데 100만 원 이하자네? 그럼 들어가죠. 모친이 있어요. 일용근로세대, 근데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네, 이게. 자, 그 다음에 남편이 있네요. 근데 상가임대 소득이 100만 원 넘어가니까 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동생이 있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2020년 장애인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면 장애인으로 돼서 시동생은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도 해당이 되고, 장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녀가 있네요. 그래서 거기 그 인적 기본공제는 5명이에요, 지금. 자, 인적 공제에서 우리 기본공제라고 하는 것은 5명이다. 곱하기 150만 원. 그러면 200이 아니라 750만 원이 이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아까 우리 이 시아버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 명이 있네요. 경로우대자 하면은 이제 이거 추가 공제에서 우리 100만 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동생이 있어가지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제 2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본인이 여성이에요. 본인이 여성이다. 근데 근로소득 금액이 거기 3천만 원이 안 되죠. 예. 물론 이 정기 자료가 없네요. 근데 이제 이 3천만 원 이하자니까 우리 그 인적 추가 공제라고 해서 이 부녀자 공제 50만 원은 받을 수 있네, 이게. 이렇게. 그러면 추가 공제는 이제 350만 원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연금보험료 공제, 이렇게. 자, 연금보험료는 주어진 자료가 쭉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납부액이 162만 원이 있네요. 뭐 이거는 뭐 간단하네요. 전액 공제니까 이제 당연히 162만 원. 자,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다. 자, 특별소득공제는 이제 주택자금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인데, 거기 이 주어진 자료에 보면은 그 건강보험료라고 해서 이제 137만 7천 원? 137만 7천 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28만 8천 원이 있네요. 여기다 그냥 이쪽에다 쓸게요. 28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없네. 그러면 요거 합친 1377, 그 다음에 288, 자, 하게 되면 166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것이 이제 특별소득공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자, 이제 세액공제로 넘어가서 자녀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다. 자, 이 자녀 세액공제는 거기 이 7세에 지금 넘어가는 친구들이 최솔이라고 해서 5세죠? 이건 안 되고 최율이라고 해서 이제 이 한 명이 있어요. 그 한 명은 이제 1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보험료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어요. 보험료 세액공제. 자, 보험료 세액공제는 이제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라고 해서 120이 있네요, 이게. 자, 그러면 120이 있지만 100만 원을 한도로 해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게 되면 곱하게 되면은 이거 12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제 이 쭉 보게 되면은 어린이집, 취약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교육비, 이 120만 원이 있네요. 이렇게. 자, 거기에 이제 15%, 그리고 다른 교육비는 주어진 자료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 곱하게 되면은 요것은 18만 원이 이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이 세액공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근로소득, 이 세액공제는 우리 이 앞에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2,900이 주어져 있어요. 2,900만 원. 근데 거기에서 우리 인적공제라고 해가지고 요거 750하고 350은 이게 1,100이거든요. 그리고 이 물적공제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162만 원 플러스 166만 5천 원 하게 되면 이것이 328만 5천 원이 돼요. 자, 근로소득 관련된 우리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1,100만 원 빼기 328만 5천 원 하게 되면 이게 1,471만 5천 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중에 우리 1,200만 원까지는 이제 6%고 1,200을 초과하는 이제 2715 000 곱하기 15% 그러면 72만 원이고 2715 자, 곱하기 이제 0.15 플러스 72만 원 더해주면 자, 이것이 이 산출 세액으로 나오는 것이 1127 250이 되겠다. 그래서 1127 250이다. 근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우리 130만 원까지 55%인데 여기 13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이게. 1127 250에 55%라고 하는 것이 이제 61만 9,987원 요렇게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제 나오겠네,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결정세액까지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그러면 1127 요 250에다가 우리 근로소득 세액공제 619987 자녀세액공제 1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세액공제 합쳐가지고 이제 30만 원 그렇게 해서 빼주게 되면 1127 250 자, 빼기 619987 빼기 15만 원 빼기 30만 원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57,263원이라고 하는 결정세액이 이제 나오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이제 뭐 이런 문제인데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나열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세율별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하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되는 토지 그거 좀 참조해서 좀 봐주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버리면은
이거 출제위원도 못 써요. 계속 얘기해봐야 저거 한데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은 어렵죠, 이거. 지금 일단 이거는 법에 열거된 거라 그대로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너무 과하다 이거죠. 다만 분리과세된 토지 거기 이제 저율로 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율로 이 때리는 거 4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계산 문제 위주로 좀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